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기본이죠. 예. 서로에 관한 A. 예. 이것 좀 봐주시고. 오늘 설명드릴 판례는 민사 판례. 예. 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거는 2016년 판례입니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남과 을려. 여기 여자는 베트남 여성이에요. 예, 국제, 예, 결혼, 예, 브로커라 그러죠, 브로커. 예, 중매로 해가지고 둘이 만나요. 예.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여자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제 감남, 예,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한테는 계부죠, 계부. 이렇게 네 식구가 잘 삽니다. 잘 살다가 꼭 뭔 일이 일어나겠죠. 이 계부가 이 베트남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건데 이 을을 강간합니다. 강간을 여러 차례 해요. 하다 이제 걸리죠. 계부가 이제 기소를 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재판 도중에 이 갑이 이 을의 출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베트남에서. 이 남성은 브로커한테 가서 따지죠. 이제 왜 그런 걸 숨기느냐. 근데 이 국제 브로커도 몰랐다. 나중에 이제 을의 얘기를 들어보니 을이 13세 때 베트남 소수민족이라고 타이족이라고 타이족 남성에게 납치돼가지고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됐대요. 예. 아이를 낳고 살다가 그냥 살라 그랬는데 이 남성이 이 타이족이 지금도 약간 좀 결혼할 때 납치해 가서 결혼하는 풍습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강간해가지고 아이 낳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그래도 좀 잘했으면 되는데 술 먹고 가지고 맨날 이 둘을 패요. 이 베트남 여성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으로 가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예. 아, 이때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성이 찾아와가지고 아이를 뺏어갑니다. 근데 낳자마자 빼앗겨요, 아들을. 그러니까 이 여성은 8년 동안 이 아이를 양육도 안 해봤고, 교류도 없었어요, 교류도. 예. 근데 그러다가 이게 남자 만나게 돼가지고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 모슬럼을 만나가지고 또 이게 운명의 장난이지. 참 이 팔자가 어쩜 이럴까요? 이 나라에서는 소수민족에 당하더니 여기에서 또 개한테 당해요. 예. 하여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출산 사실을 알고 이 갑이 이제 혼인 취소 소송을 겁니다, 이게. 참 이것도 참 이게 찐따예요, 찐따. 이것도 참 지 마누라가 이런 아픈 과거를 갖고 있고 지 때문에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강간까지 당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씨. 하여튼 혼인소송을 겁니다. 대법원도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민법 816조 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 이 여자가 말을 안 했죠. 근데 이 남성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애가 있냐 이런 사실 안 물어봤어요.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이 사기에 침묵한 게 포함되는지, 침묵, 불고지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단했습니다. 민법 816조 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예, 고지할 의무. 예,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돼요. 예,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사기가 되는 겁니다. 예.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쭉 해서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여기 당해 사항 임신한 적이 있느냐 질문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습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전통, 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816조 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 의무를 인정하고 3호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라는 거 아까 전 말처럼 이것저것 이거 물어본 적은 있는지 뭐 어떻게 뭐 국제 브로커 할 때 뭐 의뢰 뭐 상태가 못 됐는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쭉 해서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 책임이나 부양 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이 애를 만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베트남에 있는 아이의 뭐 양육권을 뭐 가져오는 뭐 그런 상황들, 이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이 남자가 이 애를 떠맡게 될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 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 의무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 이거는 그냥 언론적인 그냥 방법, 그냥 어떻게 판단하라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아동 성폭력 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여성은 와가지고 이 애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예. 교류도 없고 뭣도 없는데 출산 경력이 있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816조 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이건 안 된다는 안 된다. 법원에서는 이는 국제 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예. 예, 국제 결혼이라고 해서 달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당사자가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 성폭력 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 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816조 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 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 우리 대법원은 안 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 대법원 오기 전에 원심은 혼인취소 사유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파기하고 환송 다시 판단해라. 혼인취소 사유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의 판례 소개는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봐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